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계좌로만 원만 보내주세요. 저는 정화예요. 올해 44살이고 결혼한 지 3년째인데요. 지난주 추석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시어머니 칠순 생신 때였어요. 한정식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모두들 화장실 가고 자리 비우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제가 카드 꺼내서 18만 원을 결제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이상할 것도 없었죠. 집에 와서 겨우 하의를 벗고 숨 돌리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동서한테서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10,000원만 보내달라고요. 처음엔 급한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맛있어 보인다고 했던 매운 소스를 사서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이미 주문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10,000원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정도의 답장과 함께요. 사흘 뒤에 택배가 왔는데요. 열어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쿠팡 로켓 배송 상자 그대로 송장에는 제 주소가 적혀 있고요. 궁금해서 그 소스를 검색해 보니까 7,500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동서가 저한테서 10,000원을 받아서 7,500원짜리 소스를 사고 1,500원을 챙긴 거였어요. 소스 하나 보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돈을 남긴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되는 거지? 형님, 대접은커녕 이렇게까지 이용당해야 하는 건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명절 때마다 밥값, 시어머니 용돈, 조카들 생일 선물, 시아버지 병원비 보태드린 것까지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은 넘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편이 괜찮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고 저도 공무원이니까 넉넉한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만 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이번 추석엔 좀 다르게 해보면 안 될까? 왜 우리만 맨날 계산해야 해?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말하더라고요. 걔네 사정 알잖아. 애도 셋이나 키우고 빠듯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해주면 되지 뭐.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는 돈이 많다고 늘 당연히 내야 해. 고마운 표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더 신경 쓸게. 괜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넌 그냥 참아라. 늘 그래왔잖아. 그런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어요. 동서가 가족 톡방에 올리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형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려요. 이번 추석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말고 도련님네가 계산하시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제 속이 이미 화산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겠거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가족 톡방에 과일 선물 세트 사진을 올리셨어요. 얘들아, 동서가 보내줬다. 좋은 거로 골라서 보내줘서 고맙네.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 과일 선물 세트였거든요. 최소 15만 원은 하는 것 같았어요. 뭐야, 소스 하나에 10,000원을 받아 챙기더니 이런 건 또 언제 대범하게 보냈지.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께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동서가 먼저 해버리니까 제가 뭘 해도 뒤처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따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정화야, 사실 그 과일 세트 말인데 동서가 카드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카드로 결제했어. 나중에 돈 준다니까 그냥 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그럼 동서가 직접 주문한 게 아니라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신 거예요. 응. 그런데 아직 돈을 안 줬어. 뭐 금방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해 놓고는 마치 자기가 보낸 것처럼 생색을 낸 거잖아요. 그것도 가족 톡방에 대놓고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집 앞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받으러 내려가니까 제 이름으로 온 상자였는데 보내는 사람이 동서였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보낸 배 한 박스였어요. 겉보기에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포장이었고요. 안에 손바닥만 한 편지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비싼 백화점 과일 세트를 보낸 척하면서 실제로는 시어머니 돈으로 결제하고 저한테는 싼 농가 배를 보내면서 형님도 챙겼다는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누구 돈도 안 쓰고 위아래로 다 생색을 낸 거죠.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다 털어놨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동서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겠어. 소스 사건도 그렇고 이번 과일 일도 그렇고 저 사람은 늘 손해는 안 보면서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해. 남편이 배 한 조각을 먹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너한테도 보내줬잖아. 마음은 고맙게 받자. 마음이 고맙다고.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라고 생각해.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보낸 거잖아. 정화야, 그냥 이해하자. 우리 형편이 낫잖아. 애들도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 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편이 낫다고 해서 늘 당연히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나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서운해.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보여.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답답했어요. 그날 밤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 추석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웃으면서라도 분명히 말할 거다. 더는 나 혼자 호구가 되지 않겠다. 추석 일주일 전에 가족 톡방에 동서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번에 어머님 나물 반찬 제가 미리 준비해서 가져갈게요. 모자라면 말씀해 주세요. 반찬 몇 가지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써놓고 정작 비싼 외식비는 늘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뒤에 저한테 따로 온 개인 메시지였어요. 형님, 지난번 과일 세트는 제 카드 등록 오류로 어머님이 대신 결제해 주셨는데 곧 정산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추석에 제가 반찬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식사비는 형님이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들 간식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한 번만 더. 그 다섯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번만 더라는 말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번만, 한 번만, 조금만. 그런데 결국엔 매번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여보, 또 동서가 우리 보고 밥값 내라고 해. 이제는 정말 당연한 줄 아나 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더니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눈치였거든요. 정화야,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도련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몇 달째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와준다는 게 뭘까요? 도와준다는 게 뭔데? 돈을 좀 보냈어. 내가 알면 화낼까 봐서 혼자 결정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나 몰래 돈을 보냈다고요. 얼마나 보냈는데? 남편이 눈을 피하면서 작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대충 300 정도. 300만 원이요. 제가 소스만 원 때문에 속 끓이고 있을 때 남편은 나 몰래 3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300만 원을 나 몰래 보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어. 그런 큰 돈을 왜 혼자 결정해. 미안해. 그냥 도련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앞으로 아이 가질 계획 있고 집도 바꿔야 하는데 남의 집 애들 학원비를 왜 우리가 대야 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나 몰래. 나는 소스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강씨는 3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훨씬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수첩을 꺼내서 지금까지의 지출을 정리해 봤어요. 명절 밥값, 생일 선물, 용돈. 거기에 남편이 보낸 돈까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시댁에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구나. 추석 이틀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 식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아, 정화야. 늘 하던 대로 밖에서 먹지 뭐. 너희가 늘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내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매번 우리만 내는 것보다는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가족 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이번 추석 식사비는 돌아가면서 내는 걸로 하자. 이번엔 내가 낼게. 동서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도 준비 많이 했는데 형님이 해주시면 되죠. 그 뻔뻔함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내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니다. 정화 말이 맞다. 앞으로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자. 그제야 동서가 억지로 네, 어머니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답장에서도 불만이 느껴지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이 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더라고요. 긴장되는 건지 설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맞아주셨지만 동서는 인사도 대충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동서가 나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졌어요. 형님, 어머니가 이번에 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머니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요. 참 교묘하게 말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우리 보고 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도련님 내가 내세요. 시어머니 부담 덜어드리시고요. 동서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해요. 그럼 학원을 줄이시든지 해야죠. 왜 그 부담을 계속 우리한테 떠넘기세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네요. 저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다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할게. 그때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용돈도 얼마 안 되시는데 저희가 해야죠. 아니야. 정화 말이 맞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동서가 제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부담드리기 싫어서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뭘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낸 적 없으면서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도련님네가 내시든지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동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형님이 도와주셔야죠. 도와주라고요. 지금까지 1,000만 원 넘게 썼는데 아직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형님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시니까 서운하네요. 계산적이라고요. 누가 계산적인 건지 모르겠네요. 계산적인 건 누구예요? 소스 하나 보내놓고 10,000원 받아 챙기고 시어머니 카드로 과일 세트 주문해놓고 자기가 보낸 것처럼 생색내고 그게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동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카드 등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직도 돈 안 주셨다면서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밥 먹을 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가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형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당연하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내신다고 하는데도 자꾸 우리 보고 내라고 하시고. 동서가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니까 국화들이 무서워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아이들을 달래시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얘들아, 그만해.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한마디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야,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이제는 끝까지 얘기해야 해요. 동서가 흐느끼듯이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정말 힘든 거 모르세요. 셋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큰애는 중학생이라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형님은 아이도 없으시면서 저희 사정은 전혀 이해 안 해주시네요. 아이가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도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미루고 있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손해만 봐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힘드시면 생활 수준을 맞춰서 사세요. 왜 그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으셨어요. 그만해. 둘 다. 오늘은 내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어.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고.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저희를 너무 미워하시나 봐요. 그동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일들은 다 까먹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거예요. 미워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걸 생각해 보세요. 밥값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거기에 선물비, 용돈까지.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계속 더 달라고만 하시잖아요. 저희가 언제 더 달라고 했어요. 어제까지도 식사비 우리가 내라고 문자 보내놨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덜하면서요. 동서가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정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동안 너무 정환이한테만 맡겨뒀나 보네. 그 말씀에 동서가 더 울먹거렸어요. 아버님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희가 정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정화한테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돌아가면서 하자. 점심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동서는 계속 동한 표정이었고 조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동서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아까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형님도 저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돌아가면서 하되 저희 차례일 때는 집에서 해 먹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 차례일 때는 집에서 해 먹자고요. 그럼 비용이 몇만 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 차례일 때는 몇십만 원씩 쓰라는 건가요? 그럼 공평하지 않죠. 우리 차례일 때도 집에서 해 먹든지 아니면 모두 다 밖에서 먹든지 해야죠. 동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형님, 저희 집은 좁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한 곳에서 식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집이나 식당에서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냥 공평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 모두 다 밖에서 먹든지 아니면 모두 다 집에서 하든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게 공평하지. 앞으로는 정말로 똑같은 조건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동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고생했어.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나 몰래 돈 보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요. 알겠어. 앞으로는 뭐든지 상의할게.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다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제대로 말한 건 맞는데 뭔가 찜찬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그날은 고생했구나.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정말로 공평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 편히 가져.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죠.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그동안 너희한테만 부담을 지웠네. 미안하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였어요. 일주일 뒤에 조카 생일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선물을 사들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뭘 해도 계산하게 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결국 적당한 선물을 사서 갔는데 동서가 인사도 대충 하고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 생일인데도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조카가 말했어요. 엄마, 왜 삼촌이랑 고모가 오늘은 밥 안 사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동서가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얘야, 오늘은 엄마 아빠가 사는 거야. 다음에 삼촌이 사주실 거고.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삼촌은 돈이 많아서 항상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동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왔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댁 모임에 너무 자주 가지 말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조카가 한 말을 전해줬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동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한 것 같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항상 내준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달 뒤에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가면서 내기로 했으니까 돌연히 내 차례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아버님 생신 때 집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형님이 음식금 준비해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좁아서 큰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워서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자기들 차례인데도 결국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내죠. 그런데 준비가 어려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갔어요. 물론 돈은 동서가 줬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날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면서 동서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준비했어요. 형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차릴 수 있었네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말하면서 저는 그냥 도와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련이가 이번에 정말 잘 준비했네. 장해. 동서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각자 알아서 하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우리 차례일 때는 우리끼리 하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정말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동서는 여전히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만날 때마다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더 이상 친한 척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정화야,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더 공평하게 된 것 같아. 하시면서요. 남편은 이제 뭘 하든지 저한테 먼저 상의해요. 나 몰래 돈 보내는 일도 없고요. 지난주에 조카 생일이었는데 동서가 직접 준비하더라고요. 초대장도 안 보내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했나 봐요.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어젯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정화야, 그때 내가 용기 내서 정말 잘했어. 나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힘들었지만 말해야 할 때였어.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자. 거울을 보니까 몇 개월 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해 보여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물론 가족 관계가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댁에 갈 때도 마음이 편해요.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그냥 가족으로서 만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사는 것보다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동서를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진짜 가족같이 지낼 수 없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때그때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람의 가족과도 잘 지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말할 때를 놓치면 더 어려워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